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만났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던 트럼프는 어제의 트럼프죠. 오늘의 트럼프는 중동 사태에서 일본의 역할을 요구했고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트럼프의 편을 들면서도 구체적인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에선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 에너지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LNG 심장을 공격했는데요. 이 여파로 카타르는 우리와 맺은 LNG 공급 계약에 대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선을 넘으면서 에너지 시장의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일 미군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을 들며 일본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주요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피격 복구에는 3에서 5년가량 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를 제안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는 데다 기름값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이 최종적으로 조율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네,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의 도움이 필요 없다던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게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구조 등 안보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안보 협력을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압박했다고요? 네, 오늘날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와 달리 대이란 대응에 강하게 나서 있다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미군 주둔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압박했는데요.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So. 네, 또 일본이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며 일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そして 네, 하지만 회담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행사는 영구 포기한다는 헌법 구조와 안보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미국과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안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가스전 공격 그리고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해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가스전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거라면서 이란의 하르그 섬도 언제든 제거할 수 있지만 가스관과 송유관은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중동과 세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군사작전으로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조금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본보다 기습 공격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거라면서 지난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은 왜 미리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이 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제조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잠시 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이란 군사 공격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핵 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וכבר עכשיו, לאחר 20 יום, אני יכול לבשר לכם,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이런 가운데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란군에 피격당해 중동의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CNN은 전쟁 시작 이후 첫 피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붕괴됐고 탄도미사일 공격도 90%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언론들이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전쟁의 목표는 군사작전 개시 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want President Trump to fail. Destroy missiles, launchers, and Iran's defense industrial base so they cannot rebuild. Destroy their navy, and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Our objectives.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 국방부가 30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나쁜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 집속탄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서안지구에서는 이번 전쟁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또다시 날아든 이란 미사일. 탄두 하나에서 수십 개 자탄이 살포되는 집속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엔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계속된 집속탄 발사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הכוחות שלנו, אנחנו מיירטים את הטילים האלה. הטילים המתפצלים האלה הם פשע מלחמה. משטר הטרור הזה יורה אותו לעבר ריכוזי אוכלוסיי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서안지구에서는 이번 전쟁 이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집속탄이 미용실을 타격해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يعني ما في صاروخ كبير نزل على الارض هون بس هم جاي من السماء يعني قطعه صغيره شظايا نازله من السماء خزقت ما تعرف. 이스라엘 폭발물 처리반은 터지지 않고 지상에 낙하한 집속탄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상에 박힌 집속탄은 언제든 터질 수 있어 민간인 거주 지역을 지뢰밭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We've reached the site where the bomb squad is about to explode an unexploded ordnance. You can sort of see them in the distance there, but they told us to keep far back for our safety. 집속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자탄이 분리되기 전에 요격해야 하는 데다 분사되기 시작하면 요격이 까다로워 이스라엘 방공망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곳 요르단에서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이번 전쟁의 종료 시점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입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주된 가해자라면서도 이란의 주변 걸프국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피단 장관은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정당화하더라도 영내 국가를 향한 이란의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역의 안정성 기반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영내 국가를 공격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중동으로 전쟁을 확산하지 말라고 우호적인 조언을 이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평가를 재확인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명분으로 제시한 즉각적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전쟁 이전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정보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겁니다. The IC assesses that Iran has previously demonstrated space launch and other technology it could use to begin to develop a militarily viable ICBM before 2035 should Tehran attempt to pursue that capability. 이란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생산 기술을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의 결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엔 이란이 6개월 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CIA 국장은 이란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이익을 위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f left unimpeded, yes, Senator, they would have the ability to range missiles to the continental U.S.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Was it the assess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 there was an imminent nuclear threat posed by the Iranian regime?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곧 미국에 도달할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억제 가능한 위협을 두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사망한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의 장례식이 많은 인파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란 정보장관까지 추가로 암살하면서 최고위급 인사 대부분이 제거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체제 전복도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헤란 혁명광장에 조문 인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사망한 안보수장 라리자니와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관을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운구차를 따르는 장례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جنگ ادامه آتش بس معنی نداره دوباره برن تشخیص بشن باز برگردن نه This is to Trump. We're not scared. You can't scare us. We are Iranians. We're not scared of your bombs. 이스라엘은 라리자니의 사망을 이란 체제 전복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올 초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상황 속에서 라리자니가 시위를 진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אנחנו מערערים את המשטר הזה בתקווה לתת לעם האיראני הזדמנות לסלק אותו. זה לא יקרה בפעם אחת, זה לא יקרה בקלות.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4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 명 가까이 다친 전쟁 상황에서 라리자니가 사망했다고 반정부 시위가 재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통한 휴전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라리자니를 제거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y taking out Ali Larijani, I think Israel is on the one hand most certainly trying to spoil I think any chances for a ceasefire. I think as far as Israel is concerned, there are far-reaching objectives that have yet to be accomplished in Iran.
라리자니 이후 이스마일 하티브 정보장관까지 암살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살아남은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은둔 중인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정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가혹한 복수와 피 한 방울마다 따르는 대가를 언급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지휘부 참수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체제 전복이라는 전략적 목표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진정을 위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는 3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0.19% 내린 배럴당 96.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 QE가 주요 LNG 시설의 피격으로 한국동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 동안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의 사드 알카비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 동안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피격으로 이 회사의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요. 이를 복구하려면 3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전황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선 개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중동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는 걸 우려했습니다. 불투명한 전황 탓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걸 거론하며 추가 성과도 당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처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으로 큰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재차 피력했습니다. 전쟁 추경이란 말을 또 꺼내며 민생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이 대통령은 어려움에 빠진 지방경제 역시 중요한 화두로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지방 상권과 관광 활성화,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지방 우선과 우대 원칙이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격화하고 있는 중동발 리스크로 정치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 추경에는 여당은 속도, 야당은 검증에 방점을 찍으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여파 탓에 유가급 등 달러 강세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정무위와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체감 지원책 논의는 물론 가짜뉴스 등 시장 불안 행위를 엄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나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산업 전반의 애로사항도 두루 청취하고 있는데 결국은 신속 추경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목표대로 최대 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입니다.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연 국민의힘도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냉정한 대응을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관 전략 비축 이유가 2달 분량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을 구할 책임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즉각 파병하고 협상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대해선 선거용 추경이다,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현금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 핑계 추경. 여야가 중동발 위기 극복에는 한 목소리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추경 준비 과정에선 지방선거 유불리와 맞물려 신경전이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이 첫 합동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주로 정책 검증에 집중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상대 후보를 향한 견제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첫 합동 토론회에선 서울의 주요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각각 민간 공공 투트랙 전략, SH, LH의 공공아파트 직접 건설 등을 공급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서남권 개발로 제2의 강남을 만들 수 있다. 한시적으로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2의 강남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82% 정도 몰려 있는 서남권을 개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칭찬에 눈길을 끌었던 정원호 예비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정 예비 후보가 제안한 실속형 분양주택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고 성동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성과처럼 내세운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 예비 후보는 쏟아지는 공세를 맞받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맞서 싸울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정원호입니다. 경기지사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공통으로 당청 갈등은 없다며 청와대와의 호흡을 강조했고 도민 우선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 등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주 먼 뒤에는 새로운 북부특별자치도로 나름대로의 발전과 독립을 하면서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분도가 행정통합을 해치는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정책 검증 속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을 고리로 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께서 서울에서 경쟁이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2등 시민식 발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합동연설회와 온라인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예비 경선을 끝내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본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집권 여당은 차근차근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은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이 이번엔 극우 유튜버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내정설이 불거진 충북지사 공천을 두고는 잡음이 계속됐는데 이 위원장은 결과로 말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중진들은 배제할 거란 이른바 중진 컷오프설에 6선의 주호영, 4선 윤재호, 3선의 추경호 의원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다선인 주 의원은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추천을 받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고 씨와 가까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밀어준다는 이른바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저런다.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 지역 감정까지 꺼내들며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실상 비위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기업인 출신의 최은석 의원에게 공천장을 주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재보궐선거로 배지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 위원장도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등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강조해 최 의원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대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에선 대구에서 출마해 이겨본 경험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 등판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해서 필요한 대의라고 한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대구 지역 의원들이 직접 조율에 나섰지만 일부 예비후보 불참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줄이자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9명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컷오프를 하되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컷오프는 대구시장 못지않게 충북도지사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됩니다. 컷오프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삭발을, 충주면 상사 조기령 전 충주시장은 단수공천줘도 안 돌아가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혁신선대위 요구 끝에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의 앙금 섞인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혁신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에 선거를 나가겠다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그냥 찬물, 똥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창당 이래 최저 지지율에 근접한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에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공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당내 잡음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반대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반대 토론이 종결되고 뒤이어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법도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 시장과 명 씨의 진술이 엇갈려 특검에서 대질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 퇴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직 부기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의자 50대 A씨는 지난 17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전 직장 동료인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오늘 밤 9시부터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연 하루 전날인 오늘 밤 9시부터 공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무대가 들어서는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통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 김병헌 대표가 자신에게 매국노라며 항의한 이들을 모욕 등의 혐의로 되레 고소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건도 있는데 피고인 일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 달 공판이 열립니다. 유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을 씌우는 등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 대표 김병헌 씨. 학교 앞에서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쳐들어 사자 명예훼손에 더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이런 김 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날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가 자신에게 매국노라며 항의한 이들을 되레 모욕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관련해 법원이 정식 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집회 중인 김 씨를 향해 매국노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피소당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A 씨 등을 두고 금융치료가 필요한 인간들이라며 형사가 끝나면 바로 민사라는 글을 올린 거로도 전해집니다. 김병헌 씨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울산의 한 주택에서 30대 아빠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가족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끝내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한 빌라. 18일 오후 이 집에서 30대 남성 A씨와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학교에서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5명은 모두 같은 방에 숨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빠가 많이 데리고 들어가고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요 며칠은 못 봤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못 느꼈는데. 비극전조는 이달 초부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나흘간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가정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홀로 내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는 실정이 파악된 겁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방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과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직접적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학교에 나오던 아이는 지난 16일부터 다시 결석했고 그 사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3일 이상 이렇게 장기 무단결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극심한 생활고와 육아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는 한부모 가정 지원금과 아동수당,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했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부모 급여 해가지고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아동수당 매월 4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해가지고 약 800만 원, 75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양육이 힘들면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이들은 그냥 내가 데려간다, 소유물을 생각을 했는지 그 두 가지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며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부부 등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온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서 송금해줬는데 그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갑을 찬 남성이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현금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쇼핑백과 가방에서도 현금 다발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에 5천만 원 정도 얘기하는 거죠? 서울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부부나 친인척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범죄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세탁해준 범죄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 은 등 귀금속 가격 상승을 노려 이른바 귀금속 환치기도 시도했습니다. 해외 조직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뒤 원화로 환전해 금을 매입하고 정식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로 보내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범죄 수익입니다.
5만 원권 천장 묶음이 80개에 달하고 금괴와 은구슬까지 더하면 모두 6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한강이 보이는 10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곳 39층짜리 펜트하우스에 수십억 상당의 전세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춘분인 오늘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도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요. 경기와 충남 북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7도, 대구 5.7도, 울산은 5.9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창원, 부산 모두 1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일 미군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을 들며 일본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주요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피격 복구에는 3에서 5년가량 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를 제안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기름값 부담도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이 최종적으로 조율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소식이었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최대 가스전까지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카타르를 포함해 주변 걸프 국가 에너지 시설에 보복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카만 연기 아래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했습니다. 천연가스를 정제, 가공하는 단지도 폭격을 당해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시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가스 액화 시설과 LNG 시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선 미사일을 격추하는 폭음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사우디 공습은 리야드에서 걸프 아랍 국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단행됐습니다. 사우디 측은 이란이 외교적 압박을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번 공습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We will not shy away from protecting our country and our economic resources.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에너지 통제권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이 호르무즈 대치를 넘어서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파괴라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가스전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네타냐후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에 미군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병력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미리 말하지는 않겠지만 병력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특히 이른바 마가 세력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뜻대로 시작해 미국이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거듭된 확전 자제 경고에도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출구가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고유가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경제적 급소인 에너지 인프라를 전격 타격했습니다. 미군과의 사전 공조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단행됐습니다. 석유 가스 시설 타격은 레드라인이라는 미국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 정권을 괴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Mujtaba Khamenei's fate is unknown. We will pursue him, find him, and neutralize him. 레바논 전선 역시 이스라엘의 동무대입니다. 미국은 지상전 확대를 경계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보란 듯이 리타니 강을 넘어 베이루트 도심까지 폭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The plan is to make sure that Hezbollah doesn't have military infrastructure when we leave, and we make sure that we separate civilian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infrastructure. 문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 행보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입지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무력화됐고 이스라엘이 벌여놓은 전쟁의 뒷수습을 미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idea what the president is trying to do. Right now, I have no idea of what that statement's all about, except he's upset that the rest of the world doesn't want to go to war with him. 이스라엘의 폭주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전 세계는 다시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쟁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확전을 막을 출구마저 좁아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는 동시에 전쟁을 끝낼 명분까지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저항하는 이란, 위안화 결제 조건부 통행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면 중국이 반가워할 만한 일인데 정작 내부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개전 이후 이란의 주요 표적 15,000곳을 타격하고 최고 지도자와 군 수뇌부를 제거한 미국과 이스라엘. 압도적 파상 공세에 맞선 이란의 무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아 버티는 전략입니다. روی کسانی که به کشور ما تجاوز ناجوانمردانه را انجام دادند و متحدینشون. 완전 봉쇄가 아닌 선별 통행으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우방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또 호르무즈 통행을 협의 중인 8개국엔 기름값을 위안화로 치른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기름을 팔고 달러 패권에도 균열을 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전쟁 자금 마련이 절실한 이란, 이미 90%에 달하는 중국 석유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구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란의 원유 수출량도 하루 평균 100만 배럴로 개전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中东局势冲击了全球的能源安全，有关国家应当立即停止军事行动。 그러나 정작 중국 내부에선 시큰둥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홍콩 매체 SCMP는 본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위안화 결제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미국의 2차 제재나 군사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위안화 결제 확산은 반갑지만 자칫 중국이 중동 정세에 휘말릴까 경계하는 셈입니다. 또 위안화 판로가 확대될 경우 헐값에 수입해온 이란산 연료가 다른 나라로 분산되는 것도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일본에 4만 5천 명 병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만큼 그것이 일본이 나서야 할 큰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을 넘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대의 가스전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 최대의 정유시설이 있는 하이파를 공격하면서 유가는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략 비축유를 또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자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면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that the possibility rather that our next move might be an increase did come up at the meeting, as it did at the last meeting.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don't see that as their base case, and of course we don't take things off the table. 유럽과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도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war in the Middle East has made the outlook significantly more uncertain, creating upside risks for inflation and downside risk for economic growth.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올라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95원에 뉴욕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주가는 물론 연준 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지상군 파병이나 외교적 해법 없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면세유에 의존하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도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더 오를 거란 비관적인 전망에 어민들은 출항을 망설이고 있고 출하를 앞둔 딸기 농가는 난방비 부담에 보일러를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 어선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일부 어선은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섰지만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식에 수산업계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달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5천 원 수준. 다음 달부터는 27만 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름값 부담을 이기지 못한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할 경우 수산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유류비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장기화가 되면 저희 수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고 수산인 전체도 그 위축되는 것에 대한 큰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축제를 앞두고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논산 딸기입니다. 알이 굵고 맛있는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름 보일러를 이용해 시설하우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하지만 치솟는 유가에 농민들의 걱정은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출하 시기가 겹치면서 딸기 가격이 예년보다 하락한 데다 난방비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아무래도 기름을 떼야만 생육이 좋아지고 딸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딸기 값이 작년 대비 한 20%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을 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농어민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도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업체에 이어 제거와 빙과, 양산빵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하며 제주와 인천을 잇는 국내선을 10년 만에 다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의 해법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같이 갖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노동자의 힘이 충분치 않다며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첫날, 이 대통령은 노사정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 측에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정부를 대표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해고를 둘러싼 노조와 사측의 극한 대립으로 노동 현장에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요. 또 정규직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되 동시에 실업급여 등을 확대해 노동자의 재취업 기회 또한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 안전망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즉각적인 정책 실행보다는 노사정 각 주체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만간에 뭔가 조치를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좋지 않을 텐데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또 가장 큰 문제는 노사 간의 불신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와 용산에 이어 이번엔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한강 벨트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강남까지 차로 10분 걸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19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같은 크기 매물들의 호가는 그보다 1억 미친 23억 원 수준. 다만 더 떨어질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실제 거래로 잘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물이 나온 거고 원래는 이제 아예 매물 자체가 없었어요. 매수자들은 조금 더 낮으시길 희망하시죠. 이러한 추세 속 성동구 일대 아파트 가격은 103주,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곳 성동구와 함께 강남 인근인 동작구 역시 이번 주 하락 전환돼 둘 다 0.01%가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조정이 한강 벨트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성동과 동작구가 합류하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값이 약세로 돌아선 곳은 7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서초구가 마이너스 0.15%, 용산구가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가팔랐고 지난주 하락 전환한 강동구도 낙폭을 0.02%로 키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둔 오는 5월까지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추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국면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동향조사엔 서울 지역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부담 강화에 매물을 내놓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확산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연습 직전 터진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 전력 반출 문제가 불거졌지만 미국은 새 방공 무기를 공개하며 대북 방어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는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육해 공과 우주, 사이버 전 영역에서 한층 강한 연합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연합사령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이만큼 훈련하는 동맹은 없다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계획된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 검증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연특사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시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면전을 가정한 연합 지휘소 연습 기간 전국 곳곳에선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병행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횟수는 절반가량 줄었지만 병력 18,000명이 참가해 계획한 22건 가운데 17건을 소화했고 나머지 훈련 5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 등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러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훈련 기간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간접 화력 방어체계 운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드론과 저고도 공습에 대비한 최신 방공무기로 중동 사태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미사일 반출로 불거진 안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도 김여정 명의로 비난 담화를 내고 전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투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등의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핵탄도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물 화학무기 능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신감을 더해가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적 우려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illicit cyber activities, and demonstrated willingness to use asymmetric capabilities poses a threat to U.S. and its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의 경험까지 축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4년 11,000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고도 명기했습니다. The IC assesses that North Korea's support for Russia in the war against Ukraine has increased North Korea's capabilities as their forces have gained combat experience in 21st century warfare along with equipment. 또 김정은이 2025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경제적 후원국이라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수익과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외화 수입을 2018년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민첩하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정권 유지와 전략무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세계가 기다려온 그룹 BTS가 오늘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K-팝 역사에 어떤 신기록과 상징적인 장면을 남길지 주목되는데요. 그 출발점은 내일 광화문 광장이 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TS 완전체 컴백 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예고 영상. 타이틀곡 스윕의 선율을 따라 7멤버가 또 한 번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를 포함해 멤버들과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14곡이 오늘 낮 1시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정규 5집의 제목은 아리랑, 말 그대로 한국의 뿌리를 담아냈습니다. 변화를 주려면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아리랑은 한이 담긴 음악이고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 BTS에 외신들은 일찍이 기대감을 쏟아냈습니다. 빌보드 기록부터 내년 그래미 도전까지 BTS가 쌓아갈 또 다른 K-팝 최초의 순간들이 벌써 거론되면서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내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컴백 공연을 하자는 방시혁 의장 제안에서 출발한 K-팝 가수 최초의 광화문 단독 컴백 공연입니다. We also saw the progress about the stage, like day by day we are following for this, so we expected a lot. 1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에 관객 2만 2천 명, 주변 인파까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되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생중계하는 음악 공연이라는 점도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S는 이후 다음 달 9일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단순 매출의 투어 개최지에서의 관광, 소비 전망치까지 BTS 컴백이 창출할 경제 효과가 추조 원대로 전망되면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력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내일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해외 팬들은 속속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긴 비행 시간에 이은 대기 행렬 속에서도 팬들은 BTS 나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북적입니다.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콘서트를 보려는 해외 팬들이 속속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3년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Once. So we really made it an effort to be here. Booking our flights and our accommodations, we just went with it. 멀리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팬들도 있습니다. 친구 5명이 모두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야 했고 광화문 콘서트장 입장권도 없지만 BTS의 나라 한국에 왔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For many years, so knowing that they're coming back, it's really an amazing feeling. We didn't get the ticket. A movie night together with other friends. 입국 행렬에 공항버스 리무진을 타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해외 팬들은 인파 속에서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To watch, if we can get near there, so it's very happy. As long as we are part of the history, come back. Dynamite, because it feels like. 공항 한편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BTS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내용에 서로 다른 언어로 쓴 팬들의 마음도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다 건너 먼 길을 달려온 팬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설렘이 더 가득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을 앞두고 이곳 인천공항부터 광화문까지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절기 충분히 논일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고 기온도 빠르게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면서 낮 동안 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갑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7도, 청주 1.2도로 쌀쌀하고요. 세종이 영하 2.1도, 대전 영하 1도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창원, 부산 모두 1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